경찰이나 검찰이나 사실 둘 다 못 믿는 입장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도영 선생입니다. 네, 이번 편에서 다룰 내용은 패스트트랙에 이제 주요 안건이 이제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안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간의 이런 권력 구도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요. 현재 이제 경찰하고 검찰은 아시다시피 행정부 소속으로 있는 각기 다른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직의 기능이라든지 기관장들도 지금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찰이 검찰의 하부 조직 정도로 여겨지는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제 지금 현행법상 검찰이 이제 대부분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형태고요. 경찰이 이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이죠. 이게 그냥 이렇게 지내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어느 정도냐면은 굉장히 좀 믿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는데 저조차도 과거에는 검사에 대한 경찰의 복종 의무까지 존재했었죠. 물론 현재는 해당 조항이 좀 삭제가 된 상태이긴 한데 참고로 이 조항이 없어진 게 엄청 머나먼 그런 과거의 일이 아니라 201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에 그때 없어진 거니까 사실상 이제 10년도 안 된 거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대한민국 검찰은 이런 민생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이런 경찰의 권한까지 실질적으로 통제를 하는 기관으로서 굉장히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기소 독점주의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배경적으로 이제 국가 소추주의라고 해서 공소제기의 권한을 국가 기관에서 전담해서 맡는 일을 뜻하는데요. 공소는 이제 기소하고 같은 뜻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풀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어떤 범죄 사안에 관련돼서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게 이제 공소를 제기하는 건데 이 권한을 국가 소추주의라는 것 때문에 국가 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유독 이 검찰에게만 기소권을 부여를 한 거죠.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법정에 피해자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요. 경찰도 아닌 오로지 검사만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소권 외에도 이런 공소권 외에도 수사라든지 집행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지금 검찰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를 뒤져봐도 이 정도로 검찰이 이런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논의가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검찰 권력의 그런 비대함을 줄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경찰의 수사권 보장과 이런 권력의 균형추를 맞추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1차적으로는 검찰의 권력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생겨나는 많은 폐해들을 막고자 생겨난 것이죠. 조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실제로 절대 권력은 절대부패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검찰의 너무 비대한 권력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 보자면 가장 최근에는 이제 김학의 사건을 좀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번 영상 주제는 김학의 사건은 아니니까 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학의가 한 별장에서 기업인 윤중천의 성접대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말이 성접대고요. 마약이나 특수강간 그리고 성폭행 등의 이슈가 존재하죠. 여튼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동영상이 촬영이 됐고 이후에 이제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 관련 사안을 조사하면서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김학의가 맞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심지어 이 음성은 95%가 일치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사보고서를 작성해서 검찰 쪽으로 보내는데 굉장히 뜬금없이 검찰에서 피해자가 확실하지 않다면서 이걸 그냥 무혐의 사건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피해자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다시 신고를 했어요. 다시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 또 어떻게 하냐면 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면서 또 무혐의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사실 지금까지 재벌이나 고위직 관료와 관련된 일들은 이런 식으로 지나간 건들이 아시다시피 한두 건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검찰의 그런 권한을 축소시키고 권력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에 넘기고 경찰에게는 이제 1차 수사권을 넘겨서 이런 검찰 권력을 좀 분산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원칙적으로요,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의하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이게 이제 미국식 형사소송법의 원리인데 대한민국은 사실 미국의 법을 근간으로 많은 부분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야 맞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유독 검찰이 경찰의 그런 여러 수사권까지 다 갖고 있는 이유가 이게 이제 요거를 아시려면은 일제시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아시다시피 일제시대의 경찰은 당시
일제는 식민지의 이런 행정적 지배 이런 것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집권적인 형사사법체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형사와 관련된 법체계가 중앙기구 중심으로 짜여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저기 여차하면은 이제 뭐 누구 잡아놓고 뭐 이러려고 그랬겠죠. 이때 이제 사법경찰관의 그런 검사에 대한 복종 의무가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 이후에 미 군정이 들어섰잖아요. 이때 당시 이제 사법경찰관이 검사한테 복종을 해야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식 형사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니까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좀 양쪽으로 분리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게 당시에는 이제 신생 독립국이었잖아요. 이 저기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제 아직은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여론이 많다 보니까 1948년 8월에 이제 방침을 선회해서 오히려 검찰청법을 제정하면서 검사에게 현재와 같이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 감독권까지 부여가 되게 된 거죠. 원래는 이제 복종만 하면 됐는데 이제 실질적인 경찰의 감독 권한까지 넘어갔다. 뭐 약간 요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쭉 지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19 혁명 이듬해인 1961년에 다시 이제 경찰에 1차적인 수사권을 넘겨주자라는 이제 얘기가 여론이 생겨서 이걸 이제 방안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검찰이 1차적으로 엄청나게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5.16 군사정변이 이때 이제 생겨나면서 좌절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 그러면서 이제 군부가 정권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부에서 본인들의 지배력을 좀 공고히 하는데 검찰권을 강화하는 카드를 또 꺼내든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시 한참 논의가 진행되던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넘겨줘야 된다라는 이런 논의들이 뭐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막을 내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이제 1972년에 유신헌법 제정과 함께 판사의 구속 집행정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제도 이런 것까지 생겨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검찰권 강화만 계속된 거죠. 그 결과로 지금의 이제 슈퍼 검찰이 탄생되게 된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찰 복종의 의무는 2011년에 이제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의 1차적인 수사 개시권은 부여가 됐는데 이후에도 이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없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도 유효합니다. 이 상태는.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경찰은 수사, 검찰을 기소를 전담을 하는 형태로 권한을 나누자라는 것이 이제 골자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있어 왔는데 딱히 변한 건 없고 이제 과거에 못했던 것들을 해보자라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수사권 하니까 뭐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죠. 수사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수사권이라고 부르는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지금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는가? 어디가 샤? 이 수사권이라는 게 이제 총 4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수사를 개시하는 권한인 수사 개시권, 두 번째가 수사를 지휘하는 권한인 수사 지휘권, 세 번째가 수사를 끝낼 수 있는, 끝마칠 수 있는 수사 종결권, 네 번째가 이제 영장 청구권,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이런 영장 청구권 등인데 현재는 수사를 자체적으로 개시할 수 있는 수사 개시권을 빼고 나머지는 다 이제 검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검경 조정안은 원래 이제 이 4가지 그런 수사권이나 영장 청구권까지 다 경찰 쪽으로 이양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 중에 이제 영장 청구권은 현재의 검경 수사 조정안에서도 기존처럼 검찰에서 이 권한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돼도 영장 청구는 여전히 검찰 쪽에서 하게 돼 있다는 뜻이죠. 어이구. 어디가 샤? 자, 그러면은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현재의 검경수사 조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정안의 대원칙은 검찰에게 있던 1차 수사의 많은 권한을 경찰에게 주자예요. 요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관련법에 대한 발의는 사실 국회가 아니고 정부에서 안을 제출한 형태입니다. 이 입법 과정을 보면은 국회안이 있고 이제 정부안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안이 또 합의가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검찰은 이제 법무부 쪽 조직이고 경찰은 이제 행정안전부 쪽 조직이기 때문에 두 기관 간의 합의가 있어야 이게 조정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언제냐면은 이제 2018년 6월 21일 날 발표가 돼요. 당시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를 했는데 이때 내용을 보자면 이 합의안의 내용을 보자면 검찰은 경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영장 청구권을 제외한 수사 종결권을 주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도록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자신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수사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검찰에 넘기고 그 외의 사안들은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수사를 자체적으로 종결시킬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는 거죠. 현재 지금 이 수사기관들의 사건 처리 과정을 잠깐 알려드리자면 사건 접수를 받은 경찰이 이 수사 개시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허락 안 맡아도 됩니다. 근데 수사가 개시가 되면 검찰에서 이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 지휘권이 검찰에 있으니까요, 현재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하죠. 사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검찰 쪽으로 보내면 그때 이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그리고 검찰이 내용을 살펴보고 한 번 더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에 재판에 보내든 종결을 시키든 그런 식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찰은 일선에서 증거 수집이나 진술서 작성 뭐 이런 검사가 사건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그런 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기소 여부부터 사건의 종결까지는,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검찰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경찰은 의견만 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만약에 이제 수사지휘권이 폐지가 되고 나면, 그리고 이제 수사종결권이 경찰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적어도 이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그냥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의 어떠한 개입도 받지 않게 되니까 보다 뭐 경찰 나름대로의 소신 있는 수사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영장 청구권인데, 이게 지금 빠져 있죠. 사실은 경찰이 이번 수사권 조정안을 통해서 제일 얻고자 했던 이 권한이 바로 영장 청구권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 안에는 영장 청구권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장 청구권 말고도 이 특수수사라는 특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경찰 말고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 지정된 안건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검찰에 있었는데 이것까지는 안 넘긴 거예요, 지금 경찰에. 사실 이번 검찰 개혁안,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이 바로 이런 고위직 또는 뭐 정치범, 이렇게 특수수사로 분류되는 범죄 수사에 있어가지고 검찰이 이제 그동안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논란도 등장을 한 건데, 말씀드린 대로 이번 조정안에는 특수수사 권한도 아직 검찰 쪽에 있고 영장 청구권도 검찰 쪽에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또 저기 개혁안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특수수사건들 중에, 특수사가 뭐냐면 뇌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횡령, 뭐 기업수사, 이런 뭔가 전문적인 조사를 요하는 이런 사건들을 특수사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그간 검찰이 제대로 된 모습을 많이 못 보여줬던 그런 이제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냐면, 주로 이제 고위직과 관련된 사건들은 이런 사건들을 두고 얘기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의 또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공수처 설치잖아요. 그래서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이런 특수수사건 중에서도 이런 고위직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별도로 독립된 기구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 한마디로 검찰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권한을 저쪽으로 넘기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뭐 이외에도 이번 법안에는 경찰에서 뭐 몇 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그 전부터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이제 증거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지금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거 검사가 작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검사가 마음 좀 다르게 먹고 다르게 써버리면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 판결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 능력을 축소시켜야 된다. 그리고 검사가 이제 경찰의 징계요구권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좀 폐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찰에서 원래 없던 그런 권한을 일정 부분 가져오는 거는 맞기 때문에 사실 경찰 입장에서 지금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버닝썬 사건 같은 거 통해서 우리는 봤잖아요, 국민들을. 그러니까 경찰이 뭐 유착 관계에 있고 막 이럴 경우에는 지금 이 수사권을 경찰 쪽으로 넘겼을 때 이게 남용되어져 버리면은 그나마 이제 통제 권한이 있던 그 검찰마저도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개입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의 문제가 또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에 대한 장치가 또 몇 가지가 마련이 됐는데, 먼저 피해자 등 이런 사건 관계인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경우에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 판단은 검찰이 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하면 검찰에서 판단을 한다, 이 부분이고,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죠.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불송치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 종결권에 의해서 수사를 그냥 종결시켜 버렸는데, 이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을 검사가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검사가 요구를 하면 불송치 결정문이라든지 사건 기록 등본 이런 것과 함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이제 이거 갖다 검토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불송치를 할 만한 사안이냐, 이거 위법하고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경우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완수사 요구권이라고 하는데,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경찰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대신 일종의 견제장치로 마련된 권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보완수사를 요구를 했는데 경찰에서 뭐 정당한 사유도 없이 보완수사를 안 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검찰이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법안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죠. 또 이것 말고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뭐 법령 위반이라든지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사건 기록 송부 등을 거쳐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또 이제 이것 말고도
앞으로도 경찰 권력이 좀 비대해질 거를 막기 위한 장치로 이제 자치경찰제라는 것을 도입한다 라고 이제 2018년도 합의문에는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자치경찰제가 뭐냐면요, 원래는 이제 경찰청에서 모든 경찰들을 통제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중앙집권식 통제라고 해서요. 근데 이런 통제 권한을 각 지자체의 장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뭐 도지사, 뭐 시장 이런 사람들한테요. 이 부분까지 2018년도에 합의는 봤는데, 지금 법안에는 이게 사실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튼 당시에는 이거 2019년도에는 세종시라든지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은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의 검경 수사 조정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아니 자치경찰 제도도 어떻게 할지 말지 지금 안 정해졌는데 이 수사권 조정안만을 무리하게 지금 패스트트랙 써서 진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요 정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번 패스트트랙에 대한 검경 조정안이 어떤 내용인지는 그냥 대충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물론 이게 이제 법률 용어가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뭐 검찰이 갖고 있던 여러 권한 중에 수사와 관련된 많은 권한을 경찰 쪽에 주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어이가 없네. 어디가 야? 자, 그러면 이제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될 경우에,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이니까 법안이 통과가 된 건 아니고 330일 이내에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완전히 통과가 된 경우에는 이 현재 상태의 경찰과 검찰 양쪽 입장에서 어떤 득실이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봐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검찰의 경우에는 지금 영장 청구권, 특수수사권 자체는 지켜냈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지켰는데 지휘권 폐지 때문에 경찰에 대한 그런 일종의 통제 장치를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견제들은 경찰 수사 이후 사후에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단점이 좀 존재를 하죠. 반대로 이제 경찰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도 뭐 수사를 자체적으로 끝낼 수 있는 권한까지는 얻어냈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 개입도 이제 더 이상 안 받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뭐 자율적인 수사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는 분명히 득이 많죠, 이번 법안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예시를 들어드리면, 기존에 이제 검찰에서 수사지휘권이 있었잖아요. 아직은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경찰이 만약에 검찰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 수사지휘권이 검찰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걸 지켜보던 검찰이 야 경찰 니네 이거는 수사하지 마, 종결시켜, 아니면 우리 쪽으로 갖고 와, 이래버리면 사실 법적으로는 그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하다못해는 검찰을 상대로 한 수사라도 조금 더 제대로 된 수사가, 눈치 보지 않는 그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뭐 영장 청구권 같은 경우도 본 권한은 검찰에 있는 건 맞는데, 만약 법안 통과되고 나면 경찰 쪽에서 이제 이의를 공식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라는 게 설치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위원장 1명 그리고 10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된 위원회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있는지 아니면 그냥 기존 안에서 뭔가 좀 변동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간에 뭐 검찰이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라든지 이런 거 기각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또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여튼 뭐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인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지고 뭐가 나빠질지를 한번 볼게요. 현재는 아시다시피 경찰에서 만약에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검찰 가서 조사를 또 받아야 됐거든요. 왜냐면 경찰은 의견만 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조사를 또 하는 거죠.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서. 이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가 되면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사에 대한 결과를 양측 기관으로부터 그냥 통보만 받으면 되는 걸로 바뀝니다. 굉장히 좀 번거로움이 줄어든다라는 장점이 있죠. 근데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경찰이 지금 뭐 유착관계든지 막 되게 많잖아요, 이슈가. 만약에 나와 관련된 사건을 어떤 유착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대충 종결하는 인상이 있다? 뭐 이럴 경우에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사와 관련돼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하면 검찰이 이제 사건을 재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에게 이상하다 싶으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해진 거죠. 이게 이제 검찰의 재수사 요구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내용들과 관련돼서 일각에서는 경찰이 이게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고, 과거 군정 시절처럼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든지 무고한 시민들까지 뭐 탄압을 했던 뭐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강압 수사, 뭐 자백 강요, 이런 것들로 이게 시민의 인권 침해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검찰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수사 능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수사 의지가 없다거나 그런 일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견해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좀 정확한 해답은 없는 걸로 보여요. 뭔 개소리야? 어디가 야?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 검경 수사 조정안이 등장한 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검찰이 사실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물론 뭐 흐름상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한 일을 꾸준하게 저질러 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사실 둘 다 못 믿는 입장 아닙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 카리스마 있어.
어디 가시야? 근데 이제 다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그냥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 이것만은 또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소 모험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거대 권력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맞으니 최소한 이런 권력을 좀 분산시키려는 움직임 정도는 시도해볼 만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제가 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번 검경수사조정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그냥 시작하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될 만큼 엄청나게 큰 변화는 없어요, 사실은. 다만 이런 작은 시도들이 이어져서 좀 더 완벽한 형태의 권력의 균형이 생겨나서 상호 간의 견제의 역할이 충실히 이행이 된다면 그것만큼 이제 좋은 게 없겠죠. 여튼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대안이 없으니 시도는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지금 대안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뭐 검찰 자체의 쇄신이라든지 이런 내용인데 그것을 뭐 계속 믿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났죠. 결과가 좋지 않았고요. 자, 아무튼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트랙과 관련된 이제 3가지 쟁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국민청원과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게 뭐 워낙 용어 자체가 좀 헷갈리는 용어들도 있고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서 저도 이거를 좀 설명을 어떻게 쉽게 드릴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그런 뭐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눈도 훨씬 길러지고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에게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방송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선생이었습니다.